안녕하십니까, 양현곤입니다. 오늘 낚시박람회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저희 캄베이츠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먼저 시작을 하자면 스피너베이트 먼저 해드릴게요. 스피너베이트는 이제 블라스트라고 하는 스피너베이트를 제가 만들었죠. 스피너베이트가 종류도 많고 뭐 다양한 뭐 형태도 많죠. 그런데 제 태클박스 지금 꺼내보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 태클박스에 꺼낸 거는 8분의 3온스가 하나 있고 8분의 5온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도보 낚시하면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다닌 건데, 왜 두 가지가 무게가 다른 걸 왜 쓰느냐,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깊은 물에서는 무거운 거, 얕은 물에서는 가벼운 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얕은 물에서도 1온스 이상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무게 설정을 루어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요. 제가 빨리 감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부하가 많이 걸리고 빨리 감을 때 생기는 진동이나 파장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가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루어를 제가 그만큼만 감아주면 수심이 유지가 되면서 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로드에 걸리는 부하는 적게 걸리면서 속도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요. 리액션도 천천히만 지나간다, 부드럽게만 지나간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속도가 빨라야 리액션으로 갖다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볼링에 무는 경우에 속도가 천천히 해서 볼링을 시켜야 더 좋은 결과 볼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빨리 떨어져야 반응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무게 설정을 좀 달리 하고요.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스위블이라고 생각해요. 이 블레이드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 스위블, 이 스위블이 얼마나 부드럽냐에 따라서 물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스위블은 자동차로 볼 때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파장과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위블을 사용해서 6볼 베어링을 사용을 했어요. 이 안에 볼이 작은 게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늘은 이제 가마가치 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가마가치 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등급의 훅을 사용을 했어요. 550이라고 하는 훅인데, 그냥 바로 입질을 받았을 때 바로 낚싯대가 버티는 힘만 있다면 바로 꼽힐 수 있게, 그렇지만 훅셋을 해준다 그러면 더 빨리 더 쉽게 꼽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핵심 요소는 그렇게 편성을 해놨고요. 타입이 텐덤이 있고 더블 윌로우가 있고 PMS라고 하는 인디애나 타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중에서 소리나 파장을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그 타입들이 있어요. 윌로우 타입일수록 조금 더 빠르게 운영하면서 반짝거림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즉 맑은 물이나 먹이 추격하는 경향이 빠르고 움직임이 많다라고 할 때는 더블 윌로우, 그리고 일반적인 평소에 무드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 혹은 일반적인 낚시면 다 통한다 그러면 텐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흙탕물이다, 혹은 밤 낚시를 한다, 혹은 산란을 해서 자극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은 펄럭거림과 더 많은 소리, 진동을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PMS 인디애나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간략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차터베이트, 많이들 이제는 많이 아시고 많이 사용하시죠. 블라차터라고 하는 차터베이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차터베이트의 핵심 원리는 블레이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진동과 파동, 소리예요. 이 진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파동 루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봄, 지금 이제 봄이죠. 봄의 존재감도 알리고 어떤 산란장 주변이나 이런 데서 위협감도 줄 수 있어서 화가 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장애물이 많은 곳, 또 어둠 이런 데 같이 뭔가 눈으로 보기 힘든 곳 중에서도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꾀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형태의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터베이트의 이 블레이드 진동을 자연스럽고 더 많은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블레이드가 얇아져야 돼요. 얇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얇으면 블레이드가 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딱 황금률을 찾아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꾀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 연결부가 또 중요한데요. 블레이드와 이 헤드와의 연결부의 이 와이어나 이 고리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블레이드에 있는 구멍과 이 접지점이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수중에서의 진동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얇게 만들고자 해서 0.7T에 0.8T나 0.7T의 와이어를 사용해서 용접을 통해서 그 내구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훅이나 이런 부분은 이 스피너베이트와 같이 가마가치 훅을 사용해서 관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놨어요. 이 차터베이트도 무게가 다른데요. 4분의 1온스, 8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이렇게 나와서 사용하는 속도,
혹은 수심에 따라서 더 빨리 넣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 거, 뭐 얕은 데서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감아야 된다 그러면 가볍게 쓸 수 있는 4분의 1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루어를 보게 되면 이제 버즈베이트죠. 버즈베이트 블라버즈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더블과 싱글이 있어요. 더블은 휴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보트 낚시를 하시거나 이 경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도보 낚시에서는 싱글을 많이 사용하죠. 버즈베이트도 여러 가지 그 핵심 요소를 좀 집어넣어놨는데요. 일단 버즈베이트를 사용하기 가장 버거울 때가 바람 불 때예요. 그리고 멀리 날려야 될 때 좀 버겁죠. 왜냐하면 캐스팅에서 날아갈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고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을 해서 그러면 역방향으로 도는 걸 막자라는 생각에 바람이 밀어서 이렇게 밀리면 돌다가 바로 이 핀에 걸려서 멈춰버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갈 때는 돌고 이렇게 해서 캐스팅으로 반대로 날아갈 때는 돌지 않게끔 만들어놨죠. 자, 이것 때문에 비거리와 정확도를 높여서 캐스팅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수면에 안착해서 바로 끌어올릴 때 쉽게 부상시키고 부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컵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지 않게끔 무게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무게 편성까지 밑으로 배 아래쪽으로 넣어놨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버즈베이트를 사용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집약을 시켜놨어요. 버즈베이트는 캐스팅에서 수면에 닿은 후부터 바로 컨트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최대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면에 착수와 동시에 걸리면서 바로 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기를 쫓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버즈베이트의 프로펠러는 스위블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넓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크고요. 그래서 수중에서 만들어내는 파장은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버즈베이트는 수면에서 착수와 동시에 수면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웍과 이 서밍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수면에서 바로 안착을 하면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초반부터 바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현혹 부분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버즈베이트로 이른 봄부터 좋은 결과 보실 거예요. 제가 4월부터 버즈베이트를 사용하는데요. 3월, 4월이요. 그때 걸면 걸었다 하면 커요. 여름에는 물론 뭐 마리스도 많겠지만 이 이른 봄과 늦은 가을에는 무조건 제가 대물킬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블라버즈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네요. 버즈베이트의 소리를 보통 이 앞에서 소리를 때리는 것들로 소리 내는 것들이 많죠. 제가 국내에서 낚시하면서는 그 부분이 통할 때도 있고 오히려 고기를 쫓을 때도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소리는 이 리벳의 안쪽에서 좀 흠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레이드가 마찰을 하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참 쓰게 되면 이게 많이 갈려서 수명을 다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프로펠러를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교체 프로까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버즈베이트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또 이제 이지스핀은 여기 제가 편성을 해놨죠. 이 소프트베이트에다가 이 블레이드를 달아서 쓰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그 바늘의 그 헤드 무게와 그 블레이드가 아예 설정이 돼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웜 사이즈나 훅 사이즈를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곳에다가 바늘에다가 그냥 장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훅 사이즈나 어떤 베이트 사이즈를 사용하시더라도 상관없이 노싱커 8분의 1온스, 16분의 3온스 다 무게를 변경해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된 스위블은 블라스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6볼 베어링에 굉장히 좋은 스위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블레이드지만 회전력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봄철에 특히나 수온이 완전히 다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자극이 들어가지만 과하지 않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약간 저수온기의 그 봄에 특히나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레이드 베이트 혹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메탈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탈 바이브 지금 제품명은 비브라토 소닉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비브라토 소닉과 비브라토 소닉 스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핀은 테일 스핀 형태인데 현재 아직도 개발 테스트 중이에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확정이 되면 나올 거예요. 현재는 비브라토 소닉이라고 하는 이 진동 형태의 메탈 바이브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10g, 14g, 21g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g인 무거운 4분의 3온스는 농어 낚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보통 우리가 도보 낚시에서는 10g, 14g을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g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베이트 피쉬 사이즈에도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지 이 캐스팅 비거리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10g을 선호합니다. 자, 지금 이 메탈 바이브레이션은 대표적으로 겨울에 쓰지만 여름에도 제가
마리수를 해야 된다. 작더라도 마리수 내기를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메탈 바이브 비브라토 소닉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꼬마 지그, 굉장히 작은 지그예요. 무게가 28분의 1온스, 22분의 1온스, 1g, 또 1g이 조금 넘는 그런 무게가 나오는데요. 스커트를 굉장히 얇은 걸 썼어요. 그래서 사실 무겁지 않은 가벼운 루어를 캐스팅할 때의 가장 문제점은 공기 중에서의 공기 저항이에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스커트가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 굉장히 얇은 소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커트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젖은 루어를 캐스팅하게 되면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 무게, 스커트 무게, 헤드 무게, 그래서 1g짜리 혹은 1g보다 조금 무거운 것이지만 캐스팅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닝대로 겨울 낚시를 한다 혹은 송어 낚시를 한다, 그때 이 프로파일도 작고 캐스팅 비거리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또한 바늘이 작기 때문에, 작고 얇기 때문에 관통력도 좋고요. 그리고 송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를 하면서 물다가 바늘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게 작다 보니까 거의 다 담을 때까지 제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송어 낚시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스 낚시에서도 겨울에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프로파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꼬마지그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루어 종류가 요거보다도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만드는 건 이거고요. 앞으로 나올 것은 하드베이트 종류도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베이트도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품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글팩 가방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 이글팩이 지금 최신에 나온 것은 이 4번째 버전, V4 버전 4인데요. 이것은 가운데에 고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놔서 이것이 이렇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와이스트랩이라고 하는 것과 결속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나온,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 앞에 고리가 있지만 뒤에 고리가 이게 없어요. 이것은 따로 별매를 해서 추가를 해서 손바느질로 쉽게 5분 안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것도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고리를 손잡이에다가 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태클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나 혹은 허리가 얇거나 혹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끌어내리는 부분이 좀 불편함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게, 사실상 제가 허리백이지만 와이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허리버클을 착용을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쉽게 낚시가 가능하고요. 무게 분산이 다 양쪽 어깨와 허리에 다 되기 때문에 무거움을 별로 안 느껴요. 제 지금 가방에는요, 심지어는요 볼까지 들어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건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 제가 어항에다가 넣을 거를 좀 찾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게가 늘어나도 이렇게 스트랩을 다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낚시가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채비에 교환하는데 버겁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게 손에 익으면 손이 뒤로 가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요것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채비를 교환하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쉽게 되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손이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는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 사항들을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싯대 로드 이글스틱인데요. 이글스틱은 현재로는 원피스, 투피스 두 가지 종류의 사양은 HL, HM, HH 세 가지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는 다 헤비예요. 그런데 팁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헤비 라이트는 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놀고, 헤비 미디엄은 조금 더 빳빳하게 놀고, 헤비 헤비드는 좀 더 빳빳하죠. 그래서 장애물 형태의 혹은 사용하는 루어의 무게나 유형 형태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낚시를 해보니까 허리는 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딜 가도 기본적인 우리 메이저 필드에 가서 낚시를 하는 피크 타임 때 가면 장애물들이 수초가 꼭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든지 그 수초의 종류는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랜딩하고 훅스 타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져요. 하지만 무조건 빳빳한 데는 캐스팅이 힘들다, 혹은 유용하는 루어가 액션이라든지 이게 팁이 먹어주지 않으면 부드럽게 안 나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팁을 좀 부드럽게 만든 게 HL이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조금씩 발달함에 따라서 HM, HH로 좀 더 늘려가면 이 랜딩 성공률에서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또한 물속에서 루어를 표현을 할 때 팍팍 튄다라는 것은 낚싯대가 먹어주면요, 말랑말랑하면 이게 아무리 팍팍 튕겨도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돼요. 그렇지만 빳빳한 대로 하게 되면 튕기는 대로 바로 튀게 되죠. 그래서 HH대로 갈수록 더 튕기는 부분 낚시에 있어서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글스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블랭크가 다른 낚싯대보다 헤비 사양에 비해서 굉장히 얇다라는 거예요. 얇으면 잘 부러지거나 약하거나 감도가 적을 수 있겠지만 안에 내경으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원단이 많이 감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도 굉장히 증가를 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늘어난 부분은 가볍고 작은 토자이트 마이크로 가이드로 해결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빳빳하면 캐스팅이 어렵지만 길이를 조금 더 늘리면 궤적으로 캐스팅이 쉬워져요. 그래서 7피트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7피트 2인치, 7피트 4인치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글스틱은 요 훅키퍼가 또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훅은 이렇게 그냥 꼽죠. 일반적인 폐쇄형의 그 훅키퍼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싱커를 갖고 버징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꼽으려고 그러면 바늘을 뽑아서 이렇게 꼽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웜도 파손이 되고, 그런 경우에 훅을 뽑지 않고요, 그냥 훅을 갖다가 밀어 넣으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노싱커를 하더라도, 노싱커를 하나 꼽아볼까요? 자, 노싱커를 꼽더라도요, 그냥 바늘을 가져다가 그냥 갖다가 꼽고 줄을 팽팽하게 해놓게 하면 버티죠. 뽑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뽑으면 훅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랍샷을 사용한다. 드랍샷이면 이게 싱커라고 치면 웜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웜을 여기다 갖다 걸면은 나중에 이게 다 감죠. 그런데 그냥 싱커를 줄을 당겨서요, 그냥 줄을 갖다가 거시면 싱커가 여기 달려 있어요. 웜은 여기 있으니까 안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훅키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그립이라고 해서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그립이 있어요. 이걸 돌려서 끼우게 되면, 자, 요 마개를 빼서요, 익스텐션 그립을 갖다 닫고 여기다 마개를 하게 되면 여기 그립이 더 길어져서 여기다 낄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쓰냐면 바다 낚시를 할 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글스틱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행사에 참가를 함께 해서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전 지역에는요, 저희 제품이 한 8군데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저기 이명준 님이 운영하시는 그 해피베스, 파남동에 있죠. 거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셨네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어떤 AS사항 이런 것들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사용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고, 오랜 동안 테스트한 제품들이고 또 꼼꼼하게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필드에서 좋은 결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제품이니까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피드백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베스앵글러 화이팅!